네, 사실리그 1위와 함께하는 월요일입니다. 영광의 1위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강의가 거듭되면서 점점 더 이 강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조금만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종목이 많습니다. 각 종목의 파동 특성을 알아야 제대로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시간대 어느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은 종목별 파동 특성과 실전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종목별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좀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역시 해외 선물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이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의 유료 방송 체험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그 기회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오늘의 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많고 증거금도 다양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하루 평균 호가 흐름이 가장 빠르고 증거금이 가장 큰 종목은 무엇인가? 1번 항생, 2번 골드, 3번 크루드오일입니다. 네,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오늘 강의 잘 듣다 보면 또 답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을 테니까 강의 집중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파동 특성을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한 기술적 분석의 진입 자리와에 대한 진검 승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하지만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파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실전 트레이더에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오늘은 각 종목별로 공략 방법과 파동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PPT를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해선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종목별 파동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실전 수익 내기 전략, 파동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러 가지 파동, 지금도 이 시간대 파동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해왕사신기에 이것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가져왔지만 결국 이제 이러한 파동인데 종목별로 파동의 규칙성에 이것을 찾아서 그야말로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별 파동 특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평창 올림픽도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14일인가요? 월드컵 러시아에서 하죠. 국제적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각각의 종목을 각각의 스포츠의 경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바로 실전 트레이더인 우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국의 대표가 나가죠. 우리는 각국의 대표는 될 수 없지만 하지만 각국의 대표를 지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 각 파동을 제 나름대로 각각의 종목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좀 더 친숙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트레이너는 올림픽에 출전한 프로 선수다. 우리가 비록 그런 선수는 될 수 없지만 선수는 1%입니다. 관객은 99%입니다. 1%의 트레이드의 도전. 이것이 우리가 해외 선물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해야 될 우리의 극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인구가 76억입니다. 하계 올림픽은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가 출전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세계 인구에 비해서
0.000014. 아무튼 대단히 국소수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평창에 2,925명이 출전했습니다. 0.00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올림픽에서 진정으로 축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기들이 일어나죠. 아이스하키든 기타 등등. 우리는 각 종목의 파동 특성에 맞도록 공략하는 것을 몸에 체화시키는 진정한 선수가 된다.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평창에서 여러 선수들이 금메달을 받았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지만 그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최초로 그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땄죠.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이 윤성빈 선수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로 한국의 패럴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딴 신희연 선수입니다. 자, 이분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이렇게 다치셨는데 바로 이러한 불굴의 의지로 어떤 그 세계 최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많은 좌절과 많은 세월을 실제로 종목과 싸우면서 해오지만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자기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어쨌든 치열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각 종목별로 진입의 진검승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파동 특성을 몸에 완전히 체화시켜야 된다. 운동선수가 자기의 종목을 체화시키지 않고 링에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가창 지휘저항의 훈련이 마지막 방점이다라고 한 건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특히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것들은 특별한 진입 훈련이 필요하다. 왜? 호가도 빠르고 대단히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처럼 오랜 훈련과 자기 단련을 통한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은 4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몇 개월도 되지 않고 클릭을 합니다. 또는 그렇게 하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과 바로 시간 변곡이라든가 위치, 즉 가격 변경에서 시간과 위치, 조건에 맞는 자리에서 즉자적으로 보고 바로 진입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결국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 기계, 프로 선수가 돼야 되고 즉각 판단, 보이는 대로 자동적으로 진입 청산은 우리 모두가 자동 미미의 기계, 우리 모두가 아이언맨처럼 스타트를 하면 바로 골인 지점까지 자연스럽게 파동에 몸을 실어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동 미미의 기계가 돼야 된다. 매매를 하는 동안에 인간을 포기하자. 포기하자는 것은 인간의 많은 장점과 우리는 인간이죠. 하지만 매매를 하는 순간만큼은 보이는 차트대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도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제가 8시에 캡처한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금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죠. 자, 이러한 파동의 바로 흐름들을 우리가 지지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위쪽에서 저항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하락까지 갔다가 어제의 50%에서 다시 반등해서 중심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완전히 몸에 녹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볼벤에 대한 것을 보고 잠시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따라가면서 진입과 청산과 방향을 맞춰가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 S&P입니다. 똑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다우 같은 그 차트죠. 보면은 세 개가 전부 다 일정 정도의 지지를 하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바로 어제의 중심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은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항생입니다. 자, 오늘 항생 움직임이 이렇게 오전부터 갭 상승 이후에 위쪽에서 놀다가 이런 파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무슨 굴곡진 선을 가져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바로 이러한 흐름이 우리가 선수라면 내가 이 흐르는 이 주가에 바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흘러가면서 우리의 목표인 진입과 청산을 절묘하게 잘하는 진정한 프로 트레이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야, 이게 규칙성이 있어? 불규칙성이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 규칙성이 있다면 저항할 곳에 저항을 받고 지지할 곳에 지지를 하는 이런 맥락 자체를 내가 알면 되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차트를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치수고요. 골드입니다. 자, 골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들어오는 시간대까지는 바로 이렇게 지나친 하락 이후에 하단에서 빡치고 있죠. 자, 오늘은 인덱스가 상방으로 갔다가 꼬리를 달고 지금 이 시간에 보합을 하면서 혼조세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등을 보고 까지 왔는데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보면은 애들이 뭉쳐져 있는 공간 박스와 이렇게 추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저항은 이런 곳에 저항이 쭉 뭉쳐 있기 때문에 바로 파동의 중심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의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차트들이 유로입니다. 그리고 파운드 뭐 쭉 있습니다. 이런 것 넘기고 자, 이제 종목별 파동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연 때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스닥 대단히 빠르게 극과 극을 오가는 아이스하키와 같다. 그러면 공략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하루에 10번, 20번, 30번, 50번도 매매가 됩니다. 항생처럼. 왜냐? 계속 움직이 다니니까 미국장 열리고 난 이후에. 하지만 크게 볼 때 추세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2번 정도 중심과, 여기 중심이죠.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오늘 밑에 바닥 찍고 아까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다시 돌아서 위쪽에서 그 다음부터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파동치는 대단히 빨리빨리 왔다 갔다. 그러면 아이스하키 선수는 어떻게 돼요? 공을 적재적소에서 절묘하게 낚아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스닥 파동 특성은 여러 가지 적어봤지만 핵심적인 걸 딱 말씀드리면 모든 종목은 어쨌든 지수 종목은 정직하다. 지수 종목 대부분 종목 정직합니다. 사실은 오일을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수 종목의 정직성을 활용해서 4등분 활용해서 중심 개념을 가지고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호가창 흐름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뭐 호가창 흐름이 빠를 때 순간 도약 이탈하는 파동을 대단히 진입과 청산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다른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있으면 본인의 목표 금액 대략 한 $1,000, $2,000, $3,000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대략 한 30분만 해도 그렇게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다른 종목 공략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다른 종목 파동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또는 다른 종목 파동은 내가 볼 때 나한테 맞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그야말로 그 사람은 자기만의 종목 공략 방법을 자기 몸에 녹여가지고 1차적으로 나스닥과 항생을 자기가 공략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을 어떤 A라는 선수가 다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다가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쨌든 자기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의 파동 특성은 강력하게 자기 몸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종목을 공략한다고 하면 안 된다. 과거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선물 보면은 우리가 유로 FX부터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골드를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그때 오일을 매매합니다. 오일은 지그재그 파동이 많아서 분할도 하고 해서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는 무서워서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골드 매매를 또 하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오일 매매에 대단히 익숙해 있어요, 파동에. 그런데 골드 매매를 하다가 물타기하고 로스컷을 당한다든지 대단히 손실을 크게 만드는, 한마디로 종목 파동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한 종목으로 인식하면서 진입과 청산을 하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틱과 40틱의 방향성 파동이 중요하다. 물론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주요 공략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대 공략하는 거죠. 오전에 방향탄생 중국장과의 비교, 그런 흐름을 같이 가고, 유럽장에서의 1차 방향성인데 호가창이 흐르지만 느리는데 중심과 고가 저가에서 보고 매매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바야흐로 지금 미국장에서 1차 방향과 2차 방향의 좀 더 큰 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P 같은 경우 철길인데 S&P 나스닥 같이 움직이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흐름 자체가 대단히 유연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해외 선물에 대단히 모범생이다. 그 모범생 파동을 S&P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S&P는 나스닥과 더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S&P만 매매를 한다. 호가창이 느리고 호가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방향을 잡으면 간다. 그래서 많은 계약수를 가지고 수익을 냈다. 이것도 또한 뭐냐? 내가 S&P의 호가 흐름과 파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로 매일 수익을 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그러나 이제 종목의 파동은 항상 변합니다. 예, 그것도 매매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보면 알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S&P 파동 특성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파동 특성인데, 이거는 파동 특성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전체 통화 종목과 상품 종목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초반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 유로가 내지는 통화 종목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죠. 94에서 9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달러 인덱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골드 유로도 마찬가지지만 달러 인덱스도 결국은 대단히 정직한 파동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로입니다. 자, 유로는 제가 뭐냐면 끝없는 순환, 잡히지 않는 우한 천사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좀 컬링처럼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단히 인기 있는 종목이 됐죠. 컬링이 보면은 뭡니까? 스톤이 주르륵 미끄러져 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유로를 보면은 잡히지 않는 천사는 무슨 얘기냐면 잡으려고 잡히지 않습니다. 호가 흐름 자체가 느릴 땐 느리지만 이쪽으로 주르륵 한 10틱, 20틱 쭉 갔다가 다시 바로 내려왔다가 다시 뒤집어 올라가 이런 식으로. 얘를 낚아채려면은 얘들이 미끄러지는 이 파동을, 그리고 되돌림 파동, 어떤 때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혼란스러울 필요 없고 얘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잡으면 되는데,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단히 섬세하죠. 네, 스톤. 대단히 섬세한 강약의 조절을 가지고 유로의 진입, 호가 흐름을 몸에 체화시켜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파동 특성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만 얘기하면 유로는 언제 공략한다? 유럽장 전후. 유럽장 전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초반부터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쭉 미끄러 내려가는 거지만, 최근의 위치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에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는 약간의 변동성 있는 파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장 4시나 6시 또는 9시에서 얘네들이 하락을 했던 것이 상승을 한다든지 상승해서 하락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도 이제 그런 흐름을 이어갈 텐데, 바로 중심의 위아래 가로지르기 파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핵심은 유로는 2시부터 관찰을 하고 있다가 4시 이후에 유럽장 개장된 이후에 방향성을 갖다가 잡는 것인데, 그 방향성을 최근에 하락 파동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매도를 때렸으면은 대단한 수익을 일차적으로 거뒀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유럽장 전후에서의 유로 공략은 바로 해외 선물의 최초 매매의 어떤 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골드인데 골드는 뭐 과거에도 제가 해외 선물의 신사다, 정확한 파동이다 이렇게 해봤는데 경기로 따져보니까 야구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여기 보고 있지만 중심 위아래 이렇게 정확한 피보나치라든가 파동의 중심을 위아래로 기준을 놓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자, 이 골드도 마찬가지로 유럽장에서의 첫 번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확하게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이 기준대로 갈 거야라고 하는 상하의 변곡의 정확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로의 초반 장악 또는 골드의 정직한 파동을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에 따른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골드 파동 특성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일인데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일은 참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악동 같은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럭비공이죠. 럭비공을 딱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럭비공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일 반응 특성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올랐다 내렸다. 즉 70달러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72달러 도전, 72달러 돌파를 하고 80달러를 향해서 갈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당일 매매라든가 최근의 포지션을 여러분들 저기 밑에서 60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겠지만은 70달러에서 진입한 사람들은 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자, 당일 매매에서 수익을 줄 때 당일 매매로 접근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어쨌든 오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제 오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일을 여러분들이 오일의 단기 열틱, 스무틱의 파동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고난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항생과 나스닥의 40틱, 60틱, 100틱 잡아내는 것과 오일 잡아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인데 마지막 항생이야말로 대단히 정직한 그 순진무구한 아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위쪽으로 상승파동을 가면 갑니다. 돌아서면 확실하게 돌아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준을 놓고 매매하면 가장 수익이 내기 쉬운데 호가창이 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탁구공이 왔다 갔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탁구공을 갖다가 못 맞추면 뒤로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대책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파동 특성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나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한 방에 가면 쭉 빠져버립니다. 뭐 쇼트트랙 선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대별 공략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시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자, 우리가 오전에 앉아 있을 때 항생을 하죠. 자, 항생을 안 하는 사람은 오후에 유로와 골드의 방성을 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외 선물의 첫 진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일이 다시 10시부터 움직입니다. 힙소에 속지 말고 와리가리 파동에 속지 말고 오일과 단기 파동을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미국장이 열리면은 전체 종목이 변곡을 치거나 내지는 지수 종목에 정제가 파동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면 되겠다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제가 예시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움직이고 자, 봐라. 예를 들면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자, A라는 종목은 최근에 말이지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박스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한 파동이 나가게 되고 되돌림 파동의 조정 파동이라든가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 변곡과 내지는 가격 변곡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시기마다 즉 어떤 종목이 일봉이 어디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실제 이제 종목을 보고 말씀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략을 하면 절대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알고 해야지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다니고 매매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종목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종목도 모르고 어떤 링에 올라가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 해서 오늘 사실은 이제 설명을 이게 이제 시황 설명인데 나중에 종목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각 종목별로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치열한 훈련을 해야 된다.
종목을 알고 치열한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마우스에 앉는다는 얘기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앉아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쟁 속에서 항생이란 종목, 지금 현재 나스닥과 오일이라는 종목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강력한 자기 훈련을 그 종목을 내 몸속에 완전히 녹여서 지금은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규칙적 파동에 그것을 자기 몸에 익혀서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이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각 종목의 파동을 자기 몸에 온몸을 녹여서 진정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밌네요. 이 스포츠 종목과 해외 선물 종목을 잘 연결해 주셔서 조금 더 쉽게 종목별 특성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종목별 대응 전략은 조금 뒤에 시장 리딩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트레이더님이 정말 하실 얘기가 많으신데 이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는 걸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강연회를 또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 트레이더님 강연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연회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 강연회는 제가 그동안 실제로 각 종목을 파동이든 어쨌든 해외 선물을 할 때 핵심적으로 우리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해야 될 훈련해야 될 그런 그 안들을 가지고 그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6월 2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5시 하고요. 장소는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소에서 합니다. 200명 성차순이고 오시면은 교재를 나눠 드리는데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집에서 반드시 핵심 교재입니다. 저 나름대로 대단히 심려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강연을 들으시고 그 교재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몸에 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일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강연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것보다 먼저 이 유료 방송 체험권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퀴즈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힌트랑 같이 퀴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그 문제는 일평균 호가, 일평균이라는 것은 하루에 많은 종목들 있죠. 평균적으로 호가 흐름이 가장 빠른 종목입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가장 큰 종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증거금으로 따지면은 대체적으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한 700, 내지는 680 뭐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다른데 이 종목은 1,900만, 현재 1,900만 원입니다. 대단히 호가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CME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 홍콩에서 거래되는 그런 종목이죠. 오전에 많이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